네, 말씀드린 대로 기자간담회 중에 너무 많은 프레시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9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보러 와주신 사진기자님들, 영상기자님들, 취재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개봉이고요. 홍상수 감독님의 데뷔 20주년에 선보이는 17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먼저 기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감독님 배우분들께 몇 가지 여쭙고서 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수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만드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무려 17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예전에 관객들이 어렸을 때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보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영화를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이런 관객들이 많아졌어요. 무려 17번째나 되는 장편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이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하고, 오랫동안 영화를 함께 봐왔던 관객들에게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별로 소감 없는데 뭐 영화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찍고 싶고요.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배우님은 홍상수 감독님과 우리선이로 처음 만나신 이후에 이번이 2번째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으로 로카드로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종영하는 드라마 어셈블리도 너무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영 배우님께 홍상수 감독님과의 2번째 작업은 첫 번째 작업과 어떤 점이 달랐고 어떤 점이 좀 더 좋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선이 때는 촬영하는 날이 좀 적었고요. 이번에는 촬영하는 날이 좀 많았고 했던 방식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감독님이랑 술을 좀 많이 마셨고, 이번에는 감독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술 많이 못 드셨고, 저한테는 느낌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감독님과는 2번째 작업이셨지만 김민희 배우님과는 첫 번째 작업이셨잖아요. 처음 맞춘 호흡인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첫 촬영할 때부터 되게 좀 신비한 만남이었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극 중에 바나나 우유를 먹는 윤희정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서,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고 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되게 아쉬웠던, 영화를 보셨으니까 유부남이라서 아쉬웠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민희 배우님께 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두 옆에 계신 남자 배우분, 또 홍상수 감독님과는 남자 배우님이라고 있네요. 정재영 배우님 그리고 홍상수 감독님이랑 첫 번째 작업이셨는데요. 어떤 기분으로 작업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영화 보시고 나서 완성된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작업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했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작업한 거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영화 보고 나서는 정말 감사드렸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재영 선배님과의 호흡은 너무 좋았고요. 제가 우리선님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같이 캐스팅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했습니다. 감독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 배우분 칭찬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못한 진심으로 두 분 제가 영화 찍으면서 다른 배우분들 같이 한 분들이 마찬가지로 두 분한테 좀 더 하여튼 좀 더 제가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영화 만들 때 제가 그 하루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딴 식으로 이렇게 갈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던 방향에서 틀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방향 원래 생각했던 방향대로 계속 가게 된 것 같아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영화의 그 진행 방향이나 결말이나 이런 게 두 배우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너무 진짜 충실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재능도 진짜 많으시고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 가진 분들 조금 다 솔직하시고 더 바랄 수 없는 배우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 보면은 두 배우분 모두에게 극찬을 해주셨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말씀 중에 방향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기자님께서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1부와 2부로 나눠진 영화예요. 감독님이 만드실 때도 그렇지만 배우분들이 연기하실 때도 되게 예민하게 연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두 배우분 준비하셨는지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기자님들께 질문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배우님 먼저. 1부 찍고 감독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부 나온 걸 보여주시고 이런 영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떤 감정 좀 희정은 윤희정은 좀 더 외로운 감정을 품고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셨고 대본은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상황이 변하고 또 감정이 변해서 그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그 감정 따라서 솔직하게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네, 정재용 배우님. 뭐 처음에는 몰랐었죠. 사실 1부, 2부로 나누어진 줄도 몰랐고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랐는데 이제 며칠 한참 찍으신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이걸 1부, 2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걸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 똑같은 장소를 또 한 번씩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죠. 사실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게 지금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감독님도 그때 당시에는 한번 시도를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저는 뭐 별 상관없었고요. 네. 그날 촬영에 충실히 임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정해진 다음에 감독님이 저한테 함주수라는 인물은 만약 2부에서는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냥 마음만 솔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스타의 유수병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역할이 굉장히 좀 묘한데 되게 보다 보니까 빠져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감독님께서 뭐 두 배우분들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볼 수도 있는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모습과는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분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재영 배우님 먼저 하실까요? 민희 배우님 먼저 하실까요? 예. 닮아 있냐고요? 사실 캐릭터를 뭐 연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뭔가 연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닮아 있겠죠. 예, 지금 말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캐릭터인지 자체를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날 감독님이 이렇게 아침에 대본을 주시면 그거를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죠. 거의 저예요. 네. 기자님께서 그 함춘수의 매력도 같이 여쭤보셨는데요. 그러면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님? 그 매력을 말씀해 주시면 배우님의 매력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죠. 네. 여기 마치 함춘수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민희 배우님도 같은 질문에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받고 캐릭터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대본 받고 그냥 진짜 감정 따라서 솔직하게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만들어지는 것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닮은 분이 많게 보이는 것 같고 매력은 그냥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쪽에 먼저 손 들어주신 기자님하고 미리 좀 내려올게요. 마이신의 편집장 주상곤이라고 합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데 대해서 요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 영화 자체의 제호가 이름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의 큰 의미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감독님께서 각본을 겸하셨는데 영화의 그 편집이라는 거 볼 때는 템포가 조금 늦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물론 보셨겠지만은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조금은 그런 걸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은 대강 두 가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1부 다음에 2부가 보여지니까 1부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게 캐릭터 인물 속에 행동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또 원했던 거 하나는 1부, 2부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그 전에 제가 한 영화들처럼 그 두 짝 사이의 관계성을 제가 워낙 끝하는 게 아니고 1부가 일종의 그 기본 표석 같은 거고 2부는 그걸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부의 나레이션 같은 게 없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점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1부하고 2부를 보면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5부도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그렇게 보는 분한테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 있어서 지금은 어떤 교훈적인 연이어지는 그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가, 기억에 의존해서 그때 묶여있지 않고 지금에 집중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할 때 지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템포는 그냥 보신 분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네, 아까 아래쪽에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하시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N스타 김진성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일부, 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관객들이 봤을 때 좀 어떤 면모에 더 주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 포인트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들에게는 이게 또 촬영을 아까 또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맞닿았던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그 영화 만드는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게 하나가 딱 정해져서 그 주제의식을 따라가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조각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배열을 갖게 되면서 그게 제 희망이지만 그게 배열이 이렇게 됐을 때 A라는 관계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1, 2, 3, 4, 5를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4, 5, 7을 가져가서 자기식으로 그걸 정리해서 자기식으로 감상하는 걸 기대하고 만들기 때문에 영화 만들 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꼭 그렇게 한정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대구 구조라고 해야 되나 더블 스트럭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걸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하는 이유를 누가 물어봐서 생각해봤는데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쳐다보면 무의미하잖아요. 어떤 틀을 갖고 봐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틀이라는 게 개념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삶을 보고 뭘 깨닫고 그다음에 그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개념으로 옮겨가서 또 쳐다보고 이렇게 해석의 틀을 계속 갖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걸 저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갖는 답답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쳐다보고 한다는 게 그게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땐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부닥쳤을 때는 그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런 그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한계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체적인 것들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자기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걸 되게 많은 걸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사이 비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냥 간단한 거 아무거나 구체적인 거 살아있는 거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 거기서 많은 걸 느끼는데 더 그 느껴지는 것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대구 구조 같은 걸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였죠 질문. 네, 배우분들께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정재현 배우님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저는 다 기억에 남고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 장면들인데 굳이 꼽으라면 처음 만남과 그 마지막 헤어질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 마지막 아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쿨하게 가는 함순수의 그 음악 그때 그 사실 감정이 복받친 게 아니고요. 지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찍을 때도 그렇고 기억에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네, 김민희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꼽아주실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 영화 찍으면서 감독님이 홍 감독님 영화 찍으실 때 이렇게 기적을 믿고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 그냥 막연하게 기적?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영화 찍을 때 정말 그런 경험을 저도 같이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기분이. 마지막 엔딩 찍을 때 눈이 갑자기 내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인데 갑자기 눈이 내려서 만나서 그 영화관으로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눈이 다 쌓여버려서 기적처럼 정말 저희가 점심 먹고 나왔는데 30분 만에 눈이 3cm 정도 쌓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엔딩이 바뀌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되게 신기하다, 되게 좋다, 눈이 내려져서 되게 예쁘고 마음이 더 따뜻하고 뭔가 좋다, 영화가 예쁘다 이런 생각하고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미디어스에이를 쓰고 있는 성상민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셨습니다. 이제 최근작들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초기 작품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그 짧은 약간 좀 90분 내외의 좀 이제 호흡을 가지고 전개되었었는데 이번 작품은 물론 이제 1부와 2부가 각각 한 1시간씩 되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60분짜리 그 영화를 2개로 이렇게 붙여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좀 오랜만에 좀 2시간 정도의 좀 긴 호흡을 가진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작품의 호흡을 이제 좀 더 그 최근 작들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뭐 영화의 모든 다른 요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미리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배우하고 장소하고 제가 그 장소에서 일할 때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것들하고 뭐 날씨하고 이런 게 섞이면서 그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를 그냥 봐드리고 그냥 찍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뭐 템포도 그거에 맞춰서 뭐가 만들어지고 내용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템포를 미리 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신. 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함춘수라는 인물이 영화 감독이고 또 유부남이잖아요.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적어도 일부에서는 조금 좀 약간 무식하기도 하고 능글맞기도 한데 그 함춘수가 가지는 매력을 감독님께서 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부남이고 영화 감독이라서가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굳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들지는 않고요. 제가 본 거, 느낀 거, 경험한 거, 또 다른 것들이 섞여서 그 배우분들이 가져온 게 굉장히 또 많고 섞여서 만들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 아닌 척하고 다른 비행기 파일럿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좀 아는 걸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모르는 거 갖고 들어가서 하면은 그냥 상투적으로 겉핥기 쉽고 자극적인 걸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 아는 걸 갖고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재나 인물이나 이런 직업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함춘수의 매력은 그냥 사람다움 귀여움, 솔직함. 그러면 함춘수 역할을 맡으셨던 정재영 배우님께 윤희정의 매력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 촬영할 때도 그런 걸 느꼈고 우리 김민현 한 자체에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되게 신비로워요. 예. 옷을 꾀지지 않게 입고 있어도 되게 신비롭고 그 촬영하면서 계속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마 감독님도 느끼셔서 그런 건데 되게 윤희정은 계속 신비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렇고 영화를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윤희정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장 큰 매력은 신비로움입니다. 네, 그러면 신비로운 윤희정을 연기한 김민희 배우님은 윤희정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글쎄요. 감독님 영화에 나온 여배우들 다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분을 보시면 그것들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여배우들 다 매력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신. 네, 아래쪽에. 네, 위에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아래쪽하고 위로 가겠습니다. 네, 일반스포츠 김현지 기자입니다. 배우분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당일날 대본을 주시기도 하고 배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고 이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대본에 많이 살리시기 때문에 상황을 연출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뜨끔했던,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뜨끔했던 대사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사가 매우 긴 장면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장면이랑 그리고 그 두 분이서 계속 나눴던 대화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비슷한 대사로, 어떻게 보면 같은 대사로 다른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두 배우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네,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이 죄송하지만 다시 첫 번째 질문 잠깐. 뜨끔했던 대사. 대사들. 글쎄요, 뜨끔했던 거 그냥 저는 근데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감독님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커피를 좀 안 마셨었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그때 카페에 가서 제가 시킨 그게 대추차였는데 대추차를 시키더라고요, 윤희정이. 그리고 그런 모델이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조금 어떻게 저렇게 쓰셨지? 했을 때가 있었어요. 뜨끔한 것보다는 그런 좀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나지만 어떤 대사였는지 생각 안 나지만 그랬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 대사가 다 길었었던 것 같아요. 씬마다 처음 만나는 씬도 그렇고 카페에서 얘기했었던 씬도 굉장히 대사가 길었고 그 뒤에 장면들이 대사가 짧은 씬들이 별로 없었었고 근데 초반에 이제 카페 같은 경우 바나나 우유 먹고 행궁에서 처음 만남의 대사들은 거의 비슷해서 의식적으로 굉장히 조금 다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고 뒤로 갈수록 그냥 그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비슷해서 더 어떻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없고 그때 그 대사나 그 상황에 맞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지현 배우님. 저는 뭐 뜨끔했다기보다는 아쉬웠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이제 민희양하고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사실 또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술도 먹고 혹시라도 좀 더 진전된 그런 상황이라든지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그런 장면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없죠? 그랬더니 너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질 않는다. 제가 뭘 어쨌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맞기도 하지만 사실 좀 아쉬운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뽀뽀를 살짝 해주고 가는
그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네, 그게 개인적인 그냥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긴 장면들을 찍을 때는 감독님이 이제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첫 만남부터 찍었는데 그대로 똑같은 데를 이제 또 다니면서 아마 처음 시작은 거의 대사가 지금 기억으로는 대사 거의 조금밖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부터 조금씩 대사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더 솔직해져라. 근데 어떻게 솔직히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태도의 좀 변화였던 것 같아요. 대하는 태도. 윤희정을 처음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1부에서의 태도보다 2부에서의 태도는 그냥 뭔지 모르게 한번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부의 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쉽게 사실 끝났거든요. 1부의 끝에서. 그래서 2부에는 좀 뭔가 그런 그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더 점잖게 혹은 좀 더 솔직하게 대하려고 했던 태도에서부터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 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감독님 보시고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더 다른 대사들을 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긴 씬보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 장면에 대해서.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손들어주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한국의 채널의 기자입니다. 저는 두 배우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술자리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실제를 방송케 하는 그 두 배우님들의 스타일이 나오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 장면을 찍으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니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재영 배우님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네, 제가 아까 감독님 술씬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조금 흥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 같은 거 그냥 저는 약간 음주 촬영이 처음이었거든요. 술 먹고 연기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떤 기분일까라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상대 남자 배우들은 항상 술 드시고 할 때도 많고 그러시는데 술 먹고 연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좀 궁금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촬영으로 술 먹고 연기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재영 배우님께 마이크 한번 넘겨드려볼게요. 저는 술을 먹고 연기하는 걸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좀 과하게 마셔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제 첫 번째였나 2부에서 1부에서였던 것 같아요. 1부에서 하여튼 그 씬이 끝나고 실려갔습니다. 필름 끊겨가지고 그 대사대로 거의 다 한 게 기적 같은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러셨죠? 네,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에피소드에 필름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 씬 끝나고 바로 그때까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딱 끝나니까 그 뭐죠 긴장감이 딱 풀려가지고 그 술 기운이 확 오더라고요. 술도 먹고 촬영도 하고 일석이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24일에 개봉을 합니다. 감독님의 그 17번째 장편 영화를 보시고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 세계가 좀 더 궁금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2주 동안 그 9편의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감독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앞으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 그리고 오늘 영화 봐주신 기자님들께 배우님, 감독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리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봐주시고요.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쉰 목소리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서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느끼신 대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